새벽의 안개가 영국 남부의 완만한 언덕을 감싸 안고 있던 그날,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수십 년간 왕실을 취재해온 나조차도 그 공기를 처음 맞는 순간,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생활 노출이나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문제의 장소는 공식 일정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왕실 대변인들의 입에서조차 조심스럽게 언급되던 카밀라의 별장이었다. 휴식과 사적인 사색을 위해 마련된 그 공간은 오랫동안 외부의 시선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그러나 바로 그 은밀함이 이날 이후 왕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왕실의 별장은 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군주의 인간적인 면모가 숨쉬는 장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의 역사와 권력이 고스란히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다. 카밀라의 별장 역시 그러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전통적인 영국 시골 저택의 전형이었다. 오래된 참나무 문, 이끼가 낀 석재벽, 수세기 동안 바람과 비를 견뎌온 지붕. 그러나 왕실 관계자들이 처음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은 순간, 그들은 이곳이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방문은 계획된 공개 일정이 아니었다. 극소수의 고위 관계자와 보안 요원, 그리고 왕실 법률 고문들이 동행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보다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왕실에서 점검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언제나 무언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카밀라의 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왕실 내부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문서, 유물, 그리고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된 침묵이었다. 일반적인 별장이라면 휴식의 흔적, 즉 개인적인 소품이나 편안함을 위한 배치가 느껴져야 했다. 그러나 이곳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시선과 손길을 기다려온 전시 공간처럼 보였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은 흔히 알려진 왕실 초상화와는 달랐다. 눈에 띄게 덜 알려진 인물들 혹은 공식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림 하나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왜 이 인물이 여기에 있는지, 왜 이 장면이 선택되었는지 말이다. 왕실에서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 걸린 작품이라면 그것은 소유자의 가치관과 기억을 반영한다. 카밀라의 별장 벽면에 걸린 작품들은 왕실이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다뤄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었다. 거실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놓여 있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서랍을 여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다. 안에는 편지와 문서들이 정갈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일부는 봉인된 상태였다. 왕실 문서 관리 규정상 특정 등급의 자료는 정해진 보관소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 고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편지들은 대부분 송을 씌었고, 필체는 여러 시대를 가로질렀다. 몇몇은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장황한 문체를 띠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비교적 현대적인 표현을 담고 있었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두가 왕실의 공식 연대기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인물들과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음지에서 이어져 온 또 하나의 기록처럼 보였다. 이 시점에서 방문단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왕실은 전통과 연속성을 생명처럼 여긴다. 그 연속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왕실의 정당성과 신뢰가 도전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그 연속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작은 상자였다. 외부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지만 안에는 사진과 개인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공식 행사에서 미소 짓는 왕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만남,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은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었다. 왕실 보안 체계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진들의 존재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을 던졌다. 이 지점에서 침묵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반응이 되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왕실 내부에서 침묵은 종종 동의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집단적 판단의 표현이다. 카밀라의 별장 안에서 흐르던 그 침묵은 왕실 전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파장을 예고하는 듯했다. 취재 기자로서 나는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다루고 싶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왕실을 취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다. 별장에서 발견된 것들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선택과 기억, 그리고 의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왜 이 물건들이 이곳에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다. 별장의 문이 열리며 드러난 것은 하나의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은 곧 왕실 역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창이 되었다. 왕실이 그동안 무엇을 말해왔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이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불편한 형태를 띠게 될 운명이었다. 별장의 내부 점검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체계적인 불안으로 변해갔다. 왕실 관계자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우연히 모아진 개인적 기념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축적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왕실에서 의도는 곧 정치와 권력, 그리고 서사의 방향을 의미한다. 카밀라의 별장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휴식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비공식 기록 보관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방문단은 공간을 하나하나 구분해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재로 추정되는 방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책장의 배열이었다. 일반적인 왕실 서재라면 헌법, 역사서, 종교 관련 문헌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곳의 책장에는 왕실 공식 연대기와 나란히 비교적 덜 알려진 회고록과 절판된 전기들이 놓여 있었다. 일부는 학계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책들이었고, 일부는 출판 당시부터 왕실의 불편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저작들이었다. 책의 가장자리에는 손으로 적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페이지 귀퉁이에 남겨진 연필 자국은 읽는 이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기록된 흔적처럼 생생했다. 법률 고문 한 명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독서 기록이 아닙니다. 일종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메모의 문장들은 질문과 반박, 그리고 동의의 표시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저자와 독자가 시간을 넘어 토론을 벌인 것처럼 왕실에서 기록은 곧 통제의 대상이다.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잊히는지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제도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재는 이례적이었다.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았을 자료들이 한데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카밀라가 왕실의 공식 서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다음으로 향한 공간은 침실과 연결된 작은 방이었다. 외부에서는 창고로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이곳에는 액자에 넣지 않은 사진들이 상자째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며 관계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사진 속 장면들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만남 혹은 공식 기록에서 빠진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특정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인물들은 왕실 역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거나 짧은 언급만 남긴 채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어떤 이는 한때 왕실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기록에서 축소된 인물이었다. 또 다른 이는 공식적으로는 친분 관계 정도로만 정리된 인연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 장면들은 왕실이 대중에게 보여준 이미지와는 다른 층위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보안 책임자는 이 지점에서
더 이상의 촬영이나 외부 노출을 엄격히 금지했다. 왕실에서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맥락이 제거된 상태로 공개될 경우 그것은 언제든지 해석과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이 자료들이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보관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침묵을 유지했다. 점검이 진행될수록 별장은 점점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다. 각 방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은 개별적으로는 설명 가능해 보였지만 전체를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그것은 왕실의 공식 역사와 나란히 존재해온 또 하나의 비공식 연대기였다. 이 연대기는 공개 연설이나 국정 행사에서는 결코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왕실 내부의 반응도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 발견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통제를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이것이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과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실은 늘 변화와 전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균형점이 유난히 불안정해 보였다. 취재 현장에서 느껴진 것은 단순한 위기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사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였다. 누가 이야기를 쓰고 누가 그것을 읽을 자격을 갖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카밀라의 별장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왕실이 스스로 선택해온 이야기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 두 번째 국면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다. 별장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미 왕실 내부의 토론과 판단을 촉발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토론은 필연적으로 더 깊은 과거와 더 민감한 인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용히 닫혀있던 문들은 하나둘씩 열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점검이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더 이상 발견의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 왕실 관계자들은 이 별장이 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무엇이 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는가였다. 왕실에서 왜라는 질문은 늘 가장 위험한 질문이다. 그 답은 종종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제도 전체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별장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공식 도면에는 단순한 저장 공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자 그 안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공간, 정리된 보관함, 그리고 체계적으로 부여된 번호들. 이는 임시 보관 장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장기 보존을 전제로 설계된 소규모 기록 보관소에 가까웠다. 이 지점에서 몇몇 관계자들은 더 이상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보관함 안에는 녹음 테이프와 초기 디지털 저장 장치들이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날짜와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망한 인물들의 것이었다. 왕실에서 음성 기록은 극도로 민감한 자료로 분류된다. 공식 연설을 제외한 사적인 대화는 거의 남기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관례를 정면으로 벗어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 보안 담당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기억을 위한 게 아니라 대비를 위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공간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비라는 단어는 왕실에서 곧 위기를 의미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둔 기록, 혹은 언젠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 증거. 이 해석은 별장을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재정의하게 만들었다. 테이프 일부가 즉석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재생은 아니었고 법률 고문의 감독 아래 짧은 구간만이 검토되었다.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은 격식 없는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국정이나 의례가 아닌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왕실 내부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것은 왕실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단정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이 지점에서 카밀라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도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대중에게 그녀는 오랜 시간 논란과 적응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별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또 다른 차원의 인물상을 암시하고 있었다. 단순히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움직여온 인물.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해온 행위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왕실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일부는 이 자료들이 왕실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철저한 비공개와 봉인을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무작정 숨기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의 왕실은 더 이상 완벽한 침묵 속에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재 기자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별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는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공식 연대기는 늘 정제된 언어로 쓰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선택과 배제가 존재한다. 이 지하 공간은 그 배제된 것들이 조용히 숨 쉬어온 장소처럼 보였다. 점검이 끝날 무렵 관계자들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더 이상 놀라움이나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의미를 계산하는 모습이었다. 왕실에서 진짜 위기는 스캔들이 아니라 해석의 순간에 찾아온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카밀라의 별장은 이제 그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다. 이곳에서 발견된 기록들은 과거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파장은 분명히 미래를 겨냥하고 있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뒤튼 질문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공간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왕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별장에서 발견된 것들의 무게는 물리적인 양을 넘어 상징적인 부담으로 변해갔다. 이제 왕실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관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그것은 해석과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였다. 카밀라의 별장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한 장소가 아니라 왕실이 오랫동안 미뤄온 질문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네 번째 국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배열된 방식이었다. 기록들은 연대 순으로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특정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묶여 있었고, 그 연결 방식은 공식 역사서와는 다른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왕실 역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왕실의 역사는 늘 하나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몇몇 결정적인 시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왕위 계승이 흔들리던 순간들,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흔들렸던 사건들, 그리고 공식 발표와 실제 내부 분위기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했던 시점들. 이 자료들은 그 간극을 메우듯 당시의 감정과 판단 과정을 세밀하게 담고 있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기록이었다. 왕실에서 과정은 종종 공개되지 않는다. 결과만이 정제된 형태로 역사에 남는다. 그러나 이 별장에서 발견된 기록들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망설임과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왕실의 권위를 훼손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바로 이 양면성 때문에 내부 논의는 더욱 첨예해졌다. 카밀라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적응한 외부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전통적인 왕실 혈통이 아닌 위치에서 중심부로 이동한 인물. 그런 배경은 그녀로 하여금 왕실의 구조를 내부자이면서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 별장은 그 이중적인 시선의 결과물처럼 보였다. 한 고위 참모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폭로를 위한 준비라기보다 이해를 요구하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기록들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감정적으로도 절제되어 있었다. 오히려 차분하게 왜 그런 선택이 내려졌는지를 설명하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라기보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자료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길 바라는 의도가 담긴 듯했다. 이 시점에서 왕실의 고민은 더욱 복잡해졌다. 만약 이 기록들이 완전히 봉인된다면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할 것이다.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거나 활용한다면 왕실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투명성은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왕실에게 그것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해왔다. 취재 현장에서 느껴진 것은 이 사안이 이미 개인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카밀라의 이름이 붙은 별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으로 환원될 수 없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판단의 결과였고 집단적 선택의 흔적이었다. 별장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상징 말이다. 네 번째 장면의 끝에서 왕실 내부에는 묘한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합의. 그리고 이 기록들을 단순히 위험 요소로만 보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인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을 미루는 시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침묵은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카밀라의 별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왕실의 자아 인식이 서서히 재편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지점 이후로 왕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를 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섯 번째 국면에 접어들면서 별장은 더 이상 발견의 장소가 아니라 결정의 전초기지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제 무엇이 있었는지를 넘어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단계에서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안돼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로와 책임감이 뒤섞인 결과였다. 오랜 시간 미뤄두었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자각이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임시로 분류되어 왕실 내부의 소규모 검토위원회로 옮겨졌다. 이 위원회는 극도로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그 구성 자체가 왕실의 현재 고민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는 합의를 전제로 한 구성이기보다는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검토 과정에서 특히 논쟁이 된 것은 기록의 의도였다. 이 자료들이 만약 폭로를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라면 대응 방식은 명확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 전반에서 드러나는 어조는 놀랄 만큼 절제되어 있었다. 비난이나 고발보다는 설명과 맥락 제공에 가까웠다. 일부 문서에는 언젠가 이해를 위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기록자가 즉각적인 공개가 아닌 장기적인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카밀라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도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왕실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공개 석상에서는 신중했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 별장이 보여준 모습은 그녀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관찰자이자 축적자였음을 시사했다. 말하지 않는 대신 기록했고 주장하기보다는 남겨두는 방식을 선택한 인물. 이 해석은 그녀를 둘러싼 기존의 이미지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왕실 내부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만약 이 기록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것은 단편적인 인용과 자극적인 해석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맥락을 잃은 진실은 종종 왜곡된 메시지를 낳는다. 그래서 일부는 차라리 내부에서 통제된 형태로 해석과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왕실이 스스로 서사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왕실이 또다시 선별된 진실을 제시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이었다. 현대의 왕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전제로 존재할 수 없다. 신뢰는 투명성과 일관성에서 비롯되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 딜레마는 위원회 내부의 토론을 반복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취재 기자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5번째 단계에서 왕실이 처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스캔들이 아니었고 특정 인물의 명예손상이 아니었다. 진짜 두려움은 이 기록들이 왕실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완벽하지 않고 갈등하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집단으로 드러나는 것. 이는 왕실이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거리감과 신비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었다. 별장은 여전히 외부의 시선에서 차단된 채 조용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제 보호막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선택의 무게는 더 커졌다. 기록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이것을 과거의 문제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5번째 장의 끝에서 드러난 것은 왕실이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나의 길은 익숙했다. 봉인과 침묵,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주기를 기다리는 방식. 다른 하나의 길은 불확실했다. 맥락을 설명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새로운 신뢰의 형태를 모색하는 길. 카밀라의 별장은 이 두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한 별장의 운명을 넘어 왕실 전체의 미래 서사를 좌우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6번째 국면에 이르자 논의의 초점은 점점 더 현재와 미래로 이동했다. 별장에서 발견된 기록들이 과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였다. 이 단계에서 분위기는 이전의 긴장과 논쟁을 지나 일종의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되었고 남은 것은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려는 조심스러운 시도들이었다. 왕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이 기록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부분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혹은 통제된 방식으로 설명과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각각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를 분석했다. 대중, 언론,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되었다. 왕실은 이제 단일한 국가적 상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목된 것이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기록 자체보다 그것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드러나느냐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공개된다면 변명처럼 보일 수 있고 아무 설명 없이 유출된다면 은폐의 증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일부 참모들은 왕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카밀라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회피라기보다 자신이 남긴 기록이 스스로 말하게 두려는 태도처럼 해석되었다. 기록을 남기되 해석은 후대에 맡기는 방식, 이는 왕실의 전통적인 태도와도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비틀고 있었다. 왕실 역사 자문단 일부는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기록들을 단절된 폭로가 아니라 맥락의 아카이브로 재정의하자는 것이었다. 즉, 왕실의 공식 역사와 나란히 존재하며 특정 시기의 판단과 고민을 설명하는 보조적 자료로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완전한 공개도 완전한 봉인도 아닌 제3의 길이었다.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읽힐 수 있는 선택이었다. 물론 이 제안 역시 논란을 불러왔다. 과연 대중이 그 미묘한 차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언론이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해 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방안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취재 현장에서 들려온 한 문장은 이 국면을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 보일 필요는 없지만 무책임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왕실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짚고 있었다. 완전 무결한 이미지와 인간적인 신뢰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던 것이다. 별장은 여전히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비밀을 품은 장소로, 그 다음에는 논쟁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시험대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시험은 카밀라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소유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6번째 장의 끝자락에서 왕실 내부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완전한 봉인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무방비한 노출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지만 그 제한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이전보다 뚜렷해 보였다. 카밀라의 별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만을 담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7번째 국면은 결론의 순간이라기보다 하나의 태도가 굳어지는 과정에 가까웠다. 왕실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카밀라의 별장에서 시작된 일련의 발견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왕실은 처음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안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졌다. 기록들은 즉각적인 공개 대상도, 완전한 봉인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대신 왕실 내부의 공식 기록 체계와는 구분된 별도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다. 왕실이 스스로 인정한 하나의 사실, 즉 모든 역사가 하나의 목소리로만 구성될 수는 없다는 인식의 표현이었다. 공식 연대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맥락 역시 완전히 부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카밀라의 이름은 이 결정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이 문제를 특정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으로 축소시키는 순간 왕실은 다시 방어적 서사로 돌아가게 된다. 대신 논의는 구조와 시대 변화, 그리고 왕실이 놓인 환경에 집중되었다. 이 기록들은 누군가의 야심이나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흔적이라는 해석이 점차 힘을 얻었다. 외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의 내부 기류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참모들의 언어는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절대와 영원이라는 표현은 점점 사라졌다. 대신 맥락, 과정, 이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이 대중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초기 신호로 읽힐 수 있었다. 취재 기자로서 이 마지막 국면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왕실이 드물게 보여준 자기 인식의 순간이었다. 왕실은 늘 역사의 주체로 서술되어 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를 역사 속의 하나의 행위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대가와 그림자가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다. 카밀라의 별장은 다시 잠겼다. 문은 닫혔고 경비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지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의 상징도 폭로의 전조도 아니었다. 오히려 왕실이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처음으로 정리해둔 장소, 말하자면 기억을 유예해둔 공간에 가까워졌다. 왕실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경험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성명서나 대대적인 개편이 아니라 내부 언어의 변화와 시선의 이동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다. 대중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지 모르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하나의 기준선이 이동하고 있었다. 7번째 장의 끝에서 남는 것은 충격도 반전도 아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남아있다. 왕실은 이제 과거를 단순히 숨기거나 미화하는 대신 어떻게 함께 보존할 것인가? 카밀라의 별장에서 발견된 것들이 왕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것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완전한 답 없이도 왕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